정부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인상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거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가요? 이게 지금 31일 당정협의회 때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날 이제 한 자릿수, 뭐 두 자릿수까지 갈 수는 없지만 한 자릿수 정도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예. 10원 미만으로 뭐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전날 이미 기류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예. 그래 얘기를 했죠. 이 요금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좀 선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 네. 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전문가나 다방면의 여론을 좀 검토해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죠. 예. 하지만 모두에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상의 필요성은 얘기했지만 보류를 한 거는 뭔가 고민이 깊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2분기 전기요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4, 5, 6월. 3월 31일 날 2분기 시작하기 전날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동결한 거 아니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지난 정부에서 요금을 묶어 놓은 데다가 뭐 LNG, 에너지 원가 폭등하면서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다라는 데는 네. 국민분들도 공감을 하시고 이제 네.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룰 수밖에 이렇게 약간 잠시 멈춤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예. 싶어요. 실제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그 15일인가 있었어요. 네. 그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네.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아마 원칙일 것 같아요. 예. 그 이 발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 15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2분기 직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보류를 한 거죠. 네. 시장에서는 한 자리 정도 한 킬로와트 시당 뭐 10원 미만으로라도 예, 올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동결을. 보류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난 겨울에 저희가 난방비 폭탄을 또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지지율이 좀 예, 난방 요금 올려서. 예, 그렇죠. 예. 그때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바로 내년 4월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이걸 아무래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상이 좀 앞으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총선 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은 보시나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여당 박태수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인상 속도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여론을 보겠다라는 정도 했는데 네.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때까지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 근데 4월까지. 그게 무책임한 얘기죠. 그쵸. 총선 때까지 동결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네. 누가 냅니까? 그치. 다 저희가 내는. 여튼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할 게 아니고 네.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된다.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값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서 어떤 가족이 밥 먹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무전취식으로 그 사장님이 네네. 인터넷에 올리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가족들 얘기는 이 사람이 낸 낸 줄 줄 알았다. 알았다, 낸 줄 알았다, 네. 낸 줄 알았다잖아요. 아무도 안 낸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네. 누군가 썼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돼요. 자, 한번 따져보면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발전사에서 이렇게 전력을 사서 도매로 사서 이제 소매로 공급할 때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70%예요. 네. 그러면 100원에 사서 70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0원씩 적자가. 적자가 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예요? 많이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32조 적자가 났잖아요. 그쵸. 33조에 가까운 적자가 났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전기 사용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적자를 없애려면은 요금을 현실화하든지 네. 전기를 덜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 돈을 해결을. 내주든지 네. 누구든지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비용에 대해서 얘기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이 33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니까 네. 그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채를 발행해요. 빌리는 거죠. 시장에서. 야, 내가 회사채 채권 발행해서 돈을 땡기는 거죠. 작년에 37조 정도를 회사채 발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한전 회사채 발행 누적 물량이 75조 정도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자 비용만 뭐 한 달에 한 38억 뭐 이렇게 그렇죠.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채권이 계속 쌓인다는 게 좀 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인기가 많은 건 국채겠죠. 국채는 뭐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네.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죠. 그 다음은 공공기관 채권, 한전 같은. 예. 그 다음이 은행채, 그 다음 회사채예요. 자, 그러면 한전이 회사채를 37조 정도 이렇게 했다. 그거는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예. 전체 회사채 발행 물량이.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전채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 다 한전 거를 산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예. 그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들이 마르고 네. 그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여러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 뭐 건설사들, 뭐 제2금융권 어렵잖아요. 자금시장이 마르면.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그런 네. 상황에서 퍼진 거예요. 어. 그러면 한전이 자꾸 채권을 발행한다? 안 좋은 거죠. 채권 시장에는. 예. 자, 언제까지 그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발행 없이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혔. 지금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라는 건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가 될 텐데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놓고 놔야 될 때 왜 놨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끌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력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냥 먼지 이거 빨리 카페트 밑으로 다 밀어넣어. 안 보이게 밀어넣어. 그래서 밀어 해서 가는 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누구나 하죠. 뭐 그렇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낸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적자를 개선을 하려면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전공법이죠. 효과적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고지서 폭탄을 돌려막고 있는 미봉책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사실 억지로 눌러둔 만큼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네. 어제만 해도 서울 한낮 기온이 4월 초인데도 27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기 사용량이 늘잖아요. 에어컨을 그렇죠. 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올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올리면 더 저희가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 두 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올리면 시장에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전기요금이 올랐네. 조금 그래서 써야겠다. 써야 될 피크 타임이 오는 여름철에는 수요를 조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 조절 효과가 있어요. 요금을 통한 수요 관리. 예. 다만 그러면 나는 반드시 전기를 써야 되고 돈은 없어. 요금은 막 올라. 난 어떻게 해? 그런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예.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사용을 줄이면서 좀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죠. 네. 지금은 2분기는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려서 그런 시장의 수요도 주고 부담도 좀 덜하면 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균형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가 인상의 골든타임 아니었냐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럼 2분기 때 못 올리면 3분기는 이제 7, 8, 9는 덥잖아요. 그렇죠. 못 올리죠. 그 다음에 4분기는 이제 춥잖아요. 그쵸. 그럼 난방 또 빼야죠. 난방하고도 이 전기에 대한 또 수요도 생각보다 또 겨울에도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내년 들어서면 이제 총선이에요. 예. 내년 4월 총선 놔두고 올릴 수도 없고 여러모로 지금 일정상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그리고 전기를 일단 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요 관리의 노력을 좀 해야 네. 이 문제를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됩니다. 어느 정도 시그널을 이제 국민들한테 줬어야 한다라는.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 여당이 야당일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을 많이 못 올렸다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미뤄뒀던 게 다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같은 거를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작년에 작년 12월에 감사원이 왜 전기요금을 제때 못 올렸냐. 그때는 물가 부담도 없었는데 왜 못 올렸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돌고 돌아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 언젠가 누군가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그쵸.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